사람들은 놀부를 욕심쟁이라 불렀습니다. 동생을 쫓아낸 형, 쌀 한 톨 나눠주지 않은 냉혈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못된 사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흥부를 착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씨 좋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아이들도 많은 불쌍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왜 가난해졌는지, 왜 놀부가 동생에게 더는 돈을 주지 않았는지, 왜 놀부가 마지막까지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흥부전이 아닙니다. 악인으로 기록된 한 남자, 새롭게 각색한 놀부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형은 태어날 때부터 차가웠던 게 아니었다. 놀부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동생 흥부가 마당에서 뛰놀 때 놀부는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없는 아이였습니다. 동생이 넘어져 울어도 달려가 안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 계속 울면 더 아프다! 흥부는 그런 형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알았을 뿐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건 울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자 놀부는 16살부터 품삯을 벌었습니다. 남의 논을 갈고 장작을 패고 장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흥부는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굶는 사람을 보면 자기 밥을 나눠줬고, 다친 짐승을 보면 집으로 데려왔고,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흥부는 참 착하다. 놀부는 너무 독하다. 형제가 어쩜 저리 다를까? 놀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동생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부. 아버지의 죽음과 남겨진 재산.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하나, 논 몇 마지기, 낡은 소 한 마리, 그리고 빚.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놀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장남이다. 집안을 부탁한다. 그 말은 유언이기도 했고 짐이기도 했습니다. 놀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놀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른다고 피하면 안 된다.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나 흥부는 웃었습니다. 형님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 말은 믿음처럼 들렸지만 놀부에게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놀부는 동쪽 논을 맡고 흥부는 서쪽 밭과 작은 집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놀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씨를 아껴 뿌리고 물기를 고치고 품삯을 모아 빚을 갚았습니다. 반면 흥부는 여전히 사람 좋게 살았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빌려줬고, 누가 장터에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갔고, 누가 술 한잔하자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흥부는 장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흥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운이 좋은 얼굴이야. 딱 한 판만 해보게. 돈이 돈을 부르는 법이네. 처음에는 작은 노름판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값, 쌀 한 대 값, 술값 정도. 흥부는 몇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깁니다. 그래야 더 깊이 빠집니다. 3부. 착한 동생의 빚. 흥부는 점점 자주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밭에는 안 나가세요? 흥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번에 크게 한번 벌면은 당신 고생 끝내주겠소. 처음엔 쌀독이 비었습니다. 그 다음엔 소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엔 반문서가 사라졌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흥부도 울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이번 한 번만 만회하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요. 하지만 도박판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대개 마지막이 아닙니다.
며칠 뒤 사채꾼들이 흥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아라. 못 갚으면 집문서를 내놔라. 아이들 굶는 꼴 보기 싫으면 형에게 가서 빌려라. 그날 밤 흥부는 놀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부는 동생의 얼굴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또 무너졌구나. 흥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막아주시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놀부는 말없이 창고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놀부는 쌀을 줬고 돈을 줬고 흥부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쉽게 속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끊을 수 있어.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흥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사부, 놀부가 동생을 쫓아낸 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또다시 놀부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사채꾼 둘이 서 있었습니다. 놀부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냐? 흥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채꾼이 대신 말했습니다. 집문서까지 걸었소. 기한 안에 못 갚으면 동생 네 식구는 나가야 하오. 놀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처자식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흥부는 울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죽고 싶습니다. 놀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 마라. 네가 죽으면 네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그날 놀부는 처음으로 동생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보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내쫓는 모습, 동생이 눈밭에 엎드려 우는 모습, 놀부가 차갑게 문을 닫는 모습. 그날부터 소문이 돌았습니다. 놀부가 동생을 쫓아냈다더라. 흥분의 아이들이 굶는다더라. 형이 그렇게 부잔데 쌀 한 톨 안 줬다더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놀부가 사채꾼을 따로 불러 흥부의 빈 문서를 전부 사들인 것을, 그리고 자신의 창고 한쪽에 그 문서들을 숨겨둔 것을 놀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텐데요. 놀부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흥부는 또 기댈 거요. 이번에는 자기 발로 서야 하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모질어요. 놀부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질지 않으면 저 아이들을 못 살립니다. 오부, 제비와 박씨. 봄이 왔습니다. 흥부는 작은 오두막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밭도 없고 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남의 돈 말고 직접 내 손으로 벌어라. 흥부는 그 말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흥분의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흥부는 그 제비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비가 복을 물어다 줄까요? 흥부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복은 새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았구나.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제비는 박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박밭을 돌봤습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내고 바람이 불면 넝쿨을 묶고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예전과 조금 다르네요. 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구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마침내 큰 박세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박 안에서 쌀이 나올까요? 비단이 나올까요? 돈이 나오면 좋겠어요.
흥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도 괜찮단다. 이 박은 내가 도망치지 않고 길러낸 첫 수확이니까. 첫 번째 박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있었습니다. 흥부는 놀랐습니다. 두 번째 박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옷과 겨울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부의 아내는 입을 막았습니다. 세 번째 박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문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것을 펼쳐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박판에서 진 빈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놀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내가 모두 갚았다. 그러나 내 인생까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이 박을 끝까지 길러냈다면 이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흥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망가지지 못하게 가장 독한 방식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6부 악인으로 남은 사람. 며칠 뒤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습니다. 놀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놀부는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 하지 마라.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해라. 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도 형님을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흥부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님이? 제 빚을 갚아줬다고. 저를 살리려고 그랬다고. 놀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착한 형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다시 사는 게 더 중요했다. 그 말에 흥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흥부는 다시는 노름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논을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밭을 빌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자기 손으로 다시 집을 세웠습니다. 놀부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놀부는 독하다. 동생을 올린 형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놀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논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가끔 흥부네 아이들이 찾아오면 말없이 쌀자루를 건넸습니다. 흥부의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왜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불려요? 놀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흥부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단다.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쉬운 이야기를 좋아한단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착한 흥부는 제비를 구해 부자가 되었고 욕심 많은 놀부는 벌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흥부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놀부를 악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날 박 속에서 나온 문서를 보았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은 늘 소리 지르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착한 얼굴로 책임을 피하고 때로는 차가운 얼굴로 가족을 살립니다. 이것이 악인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생을 지킨 상남자 형님의 모습입니다.